전공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거 복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 주거 급여 대상으로 하는 가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또 이제 또 독립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따로 이제 그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고 있다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그냥 그대로 기억본에 들어가다는 주거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제 독립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것에 해당한 용어를 적어라 그래서 이게 슈바베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엥겔 지수, 슈바베 지수 이렇게 해서 전체 소비 지출에서 무엇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그런 이제 용어들이 쭉 있는데 이게 주거비가 차지하는 지수를 저희가 슈바베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출제가 지금 됐습니다. 이제 요 맞추신 분도 계시고 못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이 좀 낯선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2번 지금도 보시면 어떤 결합 방식 구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기억의 다당류는 이제 이렇게 많은 수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중합체인데요. 이 다당류의 한 종류인 셀룰로스의 경우에는 이 단당류의 결합 방식이 무엇인지를 적으라고 하는 문자가 나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다 보니까 순간 기억이 안 났다, 못 썼다 하는 아쉬운 얘기도 좀 있던데 저희 베타 1사 결합입니다. 뭐 그릴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가정과에서 이런 결합들을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예상을 못해서 순간 못 썼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이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이로 넘어갈 때 작용하고 있는 이 조효소가 있었죠. 일명 탈탄산을 시키는 반응에서 작용했던 조효소 기억나실까요? 자, 그 조효소의 명칭을 적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티아민의 조효소인 TPP라고 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화학적인 부분들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빗의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을 써봐라. 가번에 반영된 것은 어떤 교육과정 모형일지를 써봐라 그랬는데요. 디지털 소비 환경으로 변하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이러한 정보를 제시를 하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해 주게 되었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의 원천을 제시를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송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무분별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관점과 가장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무분별한 정보를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모형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이제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형을 토대로 해서 학습 경험을 조직하기 위한 질문을 서술해 봐라. 단 질문에는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올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 같으면 이런 예시문 좀 열려있는 답안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채점을 좀 손쉽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좀 주었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열려 있더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적어야 되는 문제로 좀 출제를 하고 있는 양상이지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실천적 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가 요 자체가 학습 경험에 관련되는 이제 물음인데 요거를 이제 요 내용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와 같이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가 살짝 변형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 이런 식으로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합리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와 같은 단어들을 조금 더 넣어서도 풍부하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 B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적합한 브라운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을 적어라. 아직 한꺼번에 한 문제에서 이제 하버브가 기본으로 나올 거는 알고 있는데, 그죠? 워낙 기출이 많이 됐다 보니까 한 문제에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이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 자, 너무 쉽게 이 자체는 쓸 수 있죠. 실천적 추론 관점을 쓴 것인데, 이 관점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목표에 근거해서 그 관점이 적합한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반복 기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버브는 어차피 반복 기출일 수밖에 없는 속에서 이제 반틈을 이렇게 또 반복 기출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실천적 추론 관점, 비판적 관점이 이 가정과에서 필요한 이유를 적으라고 했던 이날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답안 만들어 드렸던 것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근간은 더 큰 사회적 환경 속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정생활에 국한되지 말고 그 전체 사회, 정치, 경제, 이념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식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권력관계 등의 문제 등과 같은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실천적 추론 관점, 비판적 관점이 유용할 수 있다와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답안은 좀 저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약간 열려있는 답안이기 때문에 약간 가감을 해서 맥락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2022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 교육과정 본문 중에서 자, 나와 있는 줄글을 그대로 기억을 해야 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릴 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줄글을 좀 그대로 좀 중간중간에 봐야 될 필요성도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정교과의 교과 주제와 총론의 방향성인 자기주도성과 지속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느 줄글에서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은, 교육과정 설계 개요편에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생활 환경이라는 교과 주제와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총론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어디다 블랭크 건 거냐면 지금 인간과 생활 환경의 블랭크를 건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인간과 생활 환경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제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밑줄친 니은을 지칭하는 용어라 그랬는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외에 학교에서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개설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 시간의 명칭을 적으라고 하는 거죠. 시간으로 끝나는 명칭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 줄글 중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총론에서도 중학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편에 가서 보시면은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답안을 좀 생각하고 적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생애 설계와 자립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점이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학점 편성과 운영 기준을 소설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딴 것들은 이제 기준 학점이 이제 4학점이었으나 얘는 이제 2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본 학점이 2학점이었으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만 가능했던 거죠. 1학점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감하여, 증감이 아니고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학점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는 세 번째 반복 기출인 것 같아요. 1학점이 의미하는 수업량을 써보세요라고 또 반복 기출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A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출 해설 많이 활용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아까 이 문제도 어쨌든 반복 기출이죠. 3분의 1 정도는 반복 기출에서 낸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제가 모르는 거, 3분의 1 아이사이드, 그러니까 아이 기본인 거, 그다음에 3분의 1 아이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기출도 빤해 보이지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보고 가자. 내년에 만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복 기출부터 보고 그다음에 추대되지 않았던 중요한 거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쌓여야 되니까 남는 시간에 좀 풍부하게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보고 좀 그렇게 사이드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운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N수생 많은 N수를 했다라든지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되겠고 초수나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많이 보시고 기본 요소 일단 충실하게 해서 안 틀리게 해서 일단 기본으로 커트라인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이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 아이언 시작했을 겁니다. 보시면 문제 발견하기, 자 블랭크, 행동하기, 마지막에 퍼트리그가 나와 있는데 이 퍼트리기 보시면서 내가 기존에 알던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 수업할 때 이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거 좀 추가로 넣어드렸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걸 왜 넣었었냐면은 교육과정 본문 중에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살짝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줄글 중에서. 근데 저희가 뭐 피라미드 토론이라든지 뭐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만 등장을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따로 찾아서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쓰는 가정과 교육 논에도 올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일단 이걸로 올려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참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과 교육 학회지에 과거 올라왔던 내용들이고요. 정확하게는 체인지 메이커죠.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 그러면은 뭘 만드는 메이커. 뭘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만드는 그런 학습으로도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수업의 모습은 막연한 메이크가 아니고요. 체인지 메이커거든요. 나로 인해서 나의 변화도 유도하지만 다른 사회적인 차원의 변화도 유도하겠다. 체인지 시키겠다라고 하는 요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단계가 문제를 발견하는 거고요. 2단계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고요. 3단계가 그걸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 과정이 여기서 나오죠. 실제 실행해서 뭘 만들어 보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행동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퍼트리기가 바로 들어가요. 퍼트리기. 그래서 나의 변화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도 유도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까지가 해서 이 퍼트리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기억하셨더라면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기억 못했던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못 쓰셨을 것 같아요. 많이 못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블랭크가 지금 뭘까요? 그러면은 문제 발견하기였고 행동하기였고 퍼뜨리기였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었겠죠. 해결책 찾기라고 기억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교수학습 계획에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명칭을 적어야 되는데 이 교육과정 줄글에 근거를 해서 적어야 돼요. 교육과정 줄글 중에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등장하지 않았고 그냥 메이커 중심 교육이라고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줄글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문제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줄글 갖고 뽑아서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억에 블랭크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단계죠. 이 퍼뜨리기에서도 지금 살짝 공유 및 확산이라고 하는 걸 넣어줬는데 결과적으로 퍼뜨리는 단계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쓰라는 것인데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적으라고 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자신의 삶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논문 중에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수업 자료에는 넣지 않았었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내용을 넣자면은 이 퍼뜨리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와 같은 그런 내용도 조금 더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눈치가 있으면 퍼뜨리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게 뭐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어느 정도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시간이 좀 있으면 그죠? 시간이 좀 있으면 요거는 글짓기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시면 반은 맞출 수 있는 게 사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반은 쥐어짜면 맞춘다. 3분의 1은 기출문제 확인해서 맞출 수 있고 뭐 사이드가 나왔지만 막 반은 쥐어짜서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거는 맞춰야 되고 실수를 안 하는 게 또 관건이 되는 뭐 이런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이죠. 야, 6번 이거 진짜 자,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출 수 있는 거. 자, 경상소득 정의를 쓰래요. 너무 빠른 거 물어봤죠. 그냥 빠른 거 물어봤으니까 빠르게 써주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무난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너무 빠르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글짓기 최대한 해주시겠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 총소득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공제금 등을 제외하고 가계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니까 이게 뭐예요? 가처분 소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 정도까지는 다 적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급번이 이제 아주 관건입니다. 저도 이거 고민을 엄청 했는데 자 보시면은 소득의 증감에 따라서 지출액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일단 지급번에다가 찾아서 써야 되죠. 이제 이거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 단서만으로는 답을 쓰기가 조금 딱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원하는 게 뭘까? 그럴 때는 항상 그 뒷문장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디귿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값이 클수록 기여도가 낮다라고 하는 단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기여도가 뭐냐 하면은 긴요하다. 무슨 뜻이야? 긴요하다. 꼭 필요하다. 긴요히 드릴 말씀 있습니다. 꼭 드릴 말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 위에서 또 단서가 또 있어요. 세금 등등등등등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꼭 지출해야 되는 지출 비목을 고정 지출이라 한다 그랬죠. 이제 고정 지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세금 같은 것들이죠. 고정되게 매달 10만 원이면 10만 원 나가게끔 되어 있는 고정 지출이 있고 이러한 지출은 단서가 또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 단서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주식비, 외식비, 피복비 등과 같은 비목은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비목이다. 일명 변동 지출이죠. 자, 그러면 기여도가 일단 등장을 했는데 기여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정말 기묘하게 써야만 하는 자 물건을 굳이 비유하자면은 생필품일까요? 사치품일까요? 당연히 기묘하게 꼭 써야 되는 물건들이니까 생필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생필품의 경우에 그 값이 클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지수가 있는데 생필품의 경우는 값이 낮아진대요.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바로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지급번에 넣으라고 하는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소득 탄력성은 확실하게 답이 될 거예요. 어떤 책의 내용이 있냐면은 요즘 신간에는 잘 안 나와요. 참 미치겠는 게 정말 옛날 책에서 주셨어요. 뜻하지 않게
옛날 방통대 책인데 물론 지금도 방통대 책에는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가계경제론이라고 하는 방통대 책에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명백하게 소득 탄력성의 답이 맞을 겁니다. 소득 탄력성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여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문장 속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소득 탄력성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자, 기여도가 높은 것일수록 소득 탄력성의 개수는 작아지고 소득 탄력성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낮아진다 그랬죠. 지금 방금 요 문장이 아까 요거죠.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기여도는 낮아진다. 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단어는 소득 탄력성이 맞는데 자, 여기서 또 들어가는 질문이 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고정 지출의 경우에는 그 값이 소득 탄력성의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지 마시고 산출식을 적으세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소득 탄력성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소득 탄력성의 공식이 우리의 소득 나누기 지출이고 옆에는 지출의 변동량 나누기 소득의 변동량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고정 지출에 대해서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자, 고정 지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가 앞에 힌트가 있어요. 고정 지출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명백하게 있죠. 너무 밑줄을 많이 걷다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 자,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 게 고정 지출이라 그랬죠. 그러면 델타 Q가 얼마란 소리죠? 델타 Q는 지금 이게 바로 고정 지출의 변동량을 의미하잖아요. 요거는 소득의 변동이죠. 소득의 변동. 이건 지출의 변동인데 지출의 변동 중에서도 고정 지출의 변동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고정 지출은 변동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결론적으로 0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0을 무조건 분자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답을 저는 일단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산출식을 적어줘야 되는데 소득을 갑자기 또 I로 쓰래요. I로. Y가 아니라 I로 쓰래요. 예, 고정 지출은 Q라고 하래요. 그래서 답안을 적어주실 때는 또 이제 요 기호에 살짝 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Y로 적지 마시고 델타 Q 나누기 델타 I로 좀 적어주시고 I 나누기 Q로 이렇게 I로 좀 산출식을 좀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지출의 변동이 분명히 증가가 없다라는 단서를 앞에서 줬기 때문에 0이므로 소득 탄력성의 값은 0이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문장 자체는 아무리 책에 봐도 없더라고요. 요 고정지출을 갖고 계산하는 문제는 없는 걸 봤을 때에는 이 출제자가 약간 응용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고정지출에 대해서는 소득 탄력성이 얼마가 나올까라는 그런 문제를 좀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출처가 없는 속에서 제 판단으로는 0일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서 답을 올려드린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는 디귿번 쓰신 분 진짜 초월적으로 공부하신 분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맞추신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예, 라고 생각하고 마음 비우자. 다 틀렸을 거다. 이제 가시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저 환경 친화적인 섬유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리오셀이다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 예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리오셀은 어떤 용매를 썼을까요? 산화암인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것이 왜 친환경적인지도 많이 쓰셨을 것 같죠. 산화암인 자체도 무독성인데다가 재회수가 가능한 데다가 물도 심지어는 재회수가 가능하다라던가 나중에 생분해가 가능한 섬유라던가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적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중에서도 서술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었겠고요. 피부릴라 이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못 쓰는 게 당연합니다. 피부릴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제조상의 방법인데요. 못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전공서 보시게 되면은
피부릴이 일어나는 것들, 피부릴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보풀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많이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이 책 중에서 이제 출처를 보자면 이게 방법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거 최신 책으로 들어가면은 피부릴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방대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 들어서 그냥 제일 쉬운 답을 올려놨습니다. 셀룰라제 효소를 처리를 해가지고는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피부리를 제거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죠. 어차피 이제 이 셀룰로스 계통이니까 셀룰라제 효소를 사용을 해서 분해할 건 분해하고 처리를 해서 이 피부리를 방지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문에서 보통 피부릴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상의 가공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비벼 빨지 말고 물 빨래 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만 언급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 용어도 약간 헷갈리게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근데 눈치코치로 그냥 개폐 방식의 차이를 물어보는 걸 보니 기호가 약간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 미세기창하고 우리가 미다지창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많이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호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르구나라고 유추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요거 보시면은 침실 방에 있는 거고요. 창문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이게 창문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창문 틀이 막히게끔 그려놓은 걸 봤을 때 두 짝이죠. 지금 문이 왼쪽 오른쪽 두 짝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짝 미세기창 또는 미서기창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죠. 애매하게도 뒤에까지 뭐가 선이 좀 그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게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눈치코치 보지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하고 약간 달라 보여도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죠? 그냥 두짝 미석이 창이라고 그냥 가감하게 이럴 때는 그냥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보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냐면 이 건축 기호라는 게 그래요. 약간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그림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리는 미닫이 창의 경우 미닫이 문의 경우 확대하니까 그림이 좀 깨지네요. 자, 우리가 보통 그리는 미닫이 문의 그림의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나오고 요 안에 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려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얘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통짜로 출입이 가능한 이 출입구 자체가 완전히 넓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드리고 있고, 요걸 완전히 박스로 그리잖아요. 박스로 그려드렸었는데 이 기출문제의 그림은 뭐냐면은 박스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린 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문이 나와서 닫힌 모습, 그다음에 문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 해가지고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통 그려드리는 상황으로 했는데, 실제 박스가 없는 문도 있기는 해요. 똑같은 이제 이렇게 왜 미닫이 문인데 이렇게 박스가 있는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가 없는 문도 있어요. 박스 없이 그냥 실제 눈에 보여, 그냥 문이. 눈으로 봤을 때 문이 닫힌 모습과 그다음에 열려져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하셨을 때 이동한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박스가 있다 보니까 문이 열려도 벽밖에 안 보이게끔 감춰져 있는 이 박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 박스가 없기 때문에 문이 이동을 했지만 문이 옆으로 이동해서 옆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차이 뿐이거든요. 근데 저 눈치가 있으면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중에 가장 유사해 보이니까, 또 문이 한 짝이니까 왜 미닫이 문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접근해서 가감하게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용고시 문제도 약간 가감해야 돼요. 어차피 잘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냥 치고 들어가면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창호의 명칭, 두 짝 미세기 혹은 미석이 적어주시고 왜 미닫이 적어주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거는 창이에요. 그죠? 침실에서 외부로 나가죠? 그냥 창이에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답을 일단 문으로 잡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뭘로 답을 했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문으로 잡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폐 방식의 차이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업 시간도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은 요거는 요것만 움직이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창문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열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요로 가서 오른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고 요만큼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2분의 1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문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팍 옮겨가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출입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개폐 방식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빤한 텍스트를 안 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거실과 식사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일실형, LDK형하고 좀 비교를 해봐라. 근데 이제 중심은 뭐냐면은 LDK형의 장점은 적은 거죠, 중심은. 근데 이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가장 큰 것은 동선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공간의 문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이거는 다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답변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동선과 공간의 문제. 예. 자, 이렇게 해서 해 보시겠고요. 이것도 가번부터 또 아이언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언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예. 찍어서라도 맞기를 참 보면서 찍어서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오는 심리적 혼란, 정서적 불안, 갈등하는 시기로 봤다. 근데 이 소설가가 뭔가 나오면서 소설가가 이런 뭔가의 단어를 언급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뭔가 표현 자체가 좀 멋지잖아요. 질풍노도. 이게 실은 소설가가 했던 말을 이 사람이 착용을 해서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번에 해당하는 용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가렛 미드가 요것은 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나번 에릭슨, 이건 다 기억하셨겠죠? 덕목 쓰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어떤 덕목을 가질 수 있었냐? 충성심 또는 충실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게 되었다. 너무 쉬운 문제였으니까 이건 다 이런 거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해서. 근데 또 가슴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 틀리면 뭐 잠을 못 자요, 진짜. 근데 실수는 100% 안 하는 분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100%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실수했더라도 너무 막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일단은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워낙 반복 기출이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반복 기출이 한 3분의 1은 나온 것 같다.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많이 나왔던 거 나와서 그죠? 정체감, 유실 및 미숙에 대한 것을 쓰라는 문제고 빤하지만 의미를 좀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 그나마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자신감 있는 거 느낌 그렇죠? 사이드 하나 내고 기본적인 거 하나 내고 하나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거 내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이제 출처 그대로 문장 그대로 뽑습니다. 거의 기출 문제는요, 문장 줄을 그대로 뽑아서 문제를 만들어야 출처가 명확하게 해야 돼서 이런 출처를 이용해서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덕목 문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덕목을 외워야 될 것 같고요. 반복 기출 되는 애들이 꼭 되는 애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이언 시작했을 것 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당뇨 문제가 안 나왔다 생각을 해서 당뇨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좀 기본적인 걸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 학교 가서 가르칠 거, 우리 정말 교사가 돼서 가르칠 거 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거 몰라도 교사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거 내주셔서 너무 속상한데요, 진짜. 이런 거 내셨어요. 자, 그래서 혈당 변화를 중심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일단 호흡을 좀 내려놓고 남는 시간에 머리를 쥐어짜서 글짓기를
한다면 이게 임신 때만 나타나는 당뇨니까 임신기에만 왜 나타날까? 호르몬. 그래. 인슐린도 하나의 호르몬이지. 뭔가 임신 시에만 나타나는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머리를 쥐어짜는 그 대담함. 우리 임용고시 요게 있잖아요. 참 대담함 많이 필요해요. 대담함도 많이 필요하고 멘탈 안 나가는 거 되게 많이 필요하고 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답을 적어 주시려면은 이렇게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아니죠. 문제 조건이 있어요. 문제 조건이 문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보시면 임신 전과 임신 중의 혈당 변화 여부에 따라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힌트를 조금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임신 전과 중의 변화니까 호르몬의 변화로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 어딘가는 조금씩 넣어줘요. 힌트를.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혈당 변화죠. 그러면 호르몬과 관련해서 봤었을 때 임신 기간 중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하면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름 생각 안 나더라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적어주시고 얘네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까지만 적더라도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안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이런 이름들 적어주시고 태반 락토겐 같은 것도 있긴 했었으나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얘네가 결국에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제2형 당뇨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혈당을 올리게 된다와 같이 조금 더 넣어주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조금 더 만점에 육박하게 답안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정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체중인데 이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이 표준 체중 보통 저희가 브로카 지수로만 일단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산출법은 브로카 지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쓰고 있는 표준 체중의 산출법을 물어보고 있는 게 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출 공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런 거 하지 않았던 거여서 참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남자의 경우는 신장에서 이걸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하고 제곱을 해서 22를 곱했고요. 여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터로 환산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22를 곱해야 되는 경우들인데 이거는 영양학과를 졸업해서 가정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못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산출 공식에 나와서 165cm니까 1.65 미터라고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대입을 해주시고 소실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짜리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조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7.2라는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틀려라라고 낸 문제죠. 사실은 틀려라라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기출문제야, 그죠? 이 첨가당에 대해서 권고 기준을 적어라. 자, 세 번째 기출, 두 번째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기출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자신감 있게 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출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나왔는데, 돌잔치를 보여주면서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 곧잘 좀 문제를 내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번이 수수경단이죠. 수수경단을 놓는 의미를 적어야 되는데, 이 수수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요걸 안다 그러면 찍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어린 젊은 분들이 수수 색깔이 막 빨간색이라는 걸 쉽게 유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싶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수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팥죽도 마찬가지로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애고는 방지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밑줄춘 기억, 수수 경단과 니은, 백설기의 가열 조리상의 방법의 차이를 적어야 되니까 우리 그 교재 중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료 제가 굳이 안 넣었네요. 경단의 경우는 저희가 빚는 떡으로 들어가 있고 백설기는 찌는 떡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빚는 떡으로 분류하는 책도 있지만 경단을 삶는 떡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둘 다 맞게 하셔야 될 겁니다. 출처가 이게 책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서 경단에 빚는다라고도 표현되는 책도 있고 빚어서 삶기 때문에 삶는 책으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맞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돌잡이 상에서 실타래를 잡았다. 그냥 찍을 수도 있겠죠. 실이 기니까. 우리가 장수를 의미하겠다 그래가지고 무병장수 정도는 찍었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고희상, 어르신의 생신상을 보니까 고배상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게 회갑상, 고희상 같은 걸 보면 뭐 높게 이렇게 궤에서 올리잖아요. 이거 이제 고배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저희가 사이드 자료로만 보통 얘기를 할 때 쓰는 그 자료인데, 그래서 차림 방법상의 특징 높이 고이는 상이 바로 고배상이 됩니다. 글짓기가 잘 안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또 뒤늦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기출 문제 B번까지 좀 내용을 봤습니다. A번보다는 그래도 B가 조금 수월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이미 막 전일에 상실한 상태에서 또 B번을 보면은 또 이게 좀 찍을 수 있는 것들도 막 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막 낙담해서 못 썼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용고시를 또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일단 필기, 멘탈 놓지 말고 우리가 침착하게 조금 찍어보는 부분, 또 약간 대담한 거, 약간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밀고 나가는 거, 그 무조건 기본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사이드 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맨 앞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뒤에 있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막 다들 막 힘들어 하는 느낌, 막 끙끙거리는 느낌이라든지 막 뭔가 약간 손이 느리다는 그 느낌을 보면서 약간 위로받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닌 것 같다는 위로를 받는데 하필 맨 앞줄에 있으니까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요, 다 고만고만 하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초반에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N수생하고 초수생하고. 근데 거의 모고쯤 가잖아요. 그럼 뒤에 갈수록 거의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면 남도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시험장 가실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멘탈 잡으시고 내가 못 쓰면 남도 못 쓸 거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면 기본 싸움이거든요. 무조건 기본 싸움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조건. 거기서 관건이 정신력을 보려 그러나? 정신력 싸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 문제가. 그리고 평상시에 기본 탄탄하게 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기출에서 여기까지 해드리는, 나중에 영역별 기출 해설하면서 또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또 올해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신다면은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서 공부하시라고, 또 잠깐 또 제가 잔소리가 길었네요.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